조로와 상디의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그래서 루피의 양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로와 상디는 왜 맨날 싸우는 걸까요? 원피스 초반부터 싸웠던 이둘, 처음엔 그냥 라이벌로서나 2인자의 자리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점점 진심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요리사로서 긍지를 지키기 위해 빅맘의 케이크에 독도 안 넣었던 상디가 조로의 도시락엔 면도날을 넣기도 하고, 티는 안 내도 늘 동료를 중시하는 조로가 상디가 결혼식 때문에 떠났을 때는 그딴 놈 왜 찾으러 가냐? 라고 하기도 했죠. 둘 다 팬들로부터 이거 캐릭터 붕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둘이 싸우는 이유야 굳이 찾자면 많겠지만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조로 상디는 성격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상디는 생쥐에게도 밥을 챙겨줄 정도로 감성적이고 정이 많지만 조로는 메리의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을 정도로 칼같고 냉철하죠. 그렇다면 성격을 분석하는 반쯤은 심리학이고 반쯤은 미신인 MBTI라는 도구로 한번 이들을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MBTI, 즉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는 심리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충분히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성격 분석 방법입니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의 성격을 4가지 분야로 나눈 것입니다. 내향성 대 외향성, 가능성 대 현실, 감정 대 이성, 제어와 적응 등 인간 군상을 보며 사람의 성격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종류가 있구나 싶은 부분을 크게 4분야 찾아 방향성에 따라 양극을 나눈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어느 쪽에 치우쳤는가에 따라 알파벳이 4개가 나오게 되고 그 조합은 이를 4번 곱한 16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격 분석계 사주팔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저는 이 4가지의 기둥에서 루피, 조로, 상디가 각각 어딜 차지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 전문가도 아니며 밀짚모자 해적단의 공식 MBTI 따위도 알려진 바 없으니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MBTI를 이루는 첫 번째 기둥부터 볼까요? 이 기둥의 두 방향은 각각 내향을 의미하는 I와 외향을 의미하는 E가 되겠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는지 밖으로 향하는지를 보는 기둥이죠. 예를 들어 대체로 I는 혼자 놀 때 충전되고 생각은 생각으로만 끝납니다. 반면 E는 다른 사람과 놀 때 충전되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말로 나오죠. 이 E의 아주 좋은 예가 루피입니다. 애초에 오다 작가님이 루피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말로 말하도록 그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조로와 상디는 어떨까요? 조로는 해적단 내에서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죠. 매일 홀로 수련하거나 자고 있으니까요. 딱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말하거나 하는 타입도 아니며 스릴러바크에서 쿠마가 빼낸 루피의 고통과 피로를 홀로 흡수해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니 조로는 I라고 보겠습니다. 반면 상디는 발라티의 레스토랑에서 루피 해적단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대화와 농담을 주고받았고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플러팅을 하죠. 감정 표현도 상당히 자유로우며 누구와 만나도 낯을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 전 상디는 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기둥부터 둘이 정반대네요. 이제 두 번째 기둥을 볼까요? 바로 N과 S로 나뉘는 기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N은 직관, S는 감각이라고 번역되는데 N들은 상상력이 뛰어나 존재하지 않거나 개념적인 것들도 생각의 범주에 넣는 편인 반면 S들은 만져지고 보이며 실제로 몸으로 경험이 가능하거나 세상에 이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극도로 단순하게 말하면 S는 현실적, N은 이상적이죠. 제가 보기에 조로는 S입니다. 조로는 칼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본인의 몸뚱아리 하나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거창한 철학 같은 건 없습니다. 종교 같은 것엔 당연히 관심 없고 신도 안 믿죠. 다만 늘 강자들과 몸으로 부딪혀 싸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거꾸로 상디는 N 성향에 조금은 치우쳐 있습니다. 그는 은근히 상상력이 강하고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오올블루라는 꿈을 꾸죠. 또한 항상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자신을 망상하며 음식도 그저 영양 섭취의 수단이 아닌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하는 요리로서 접근합니다. 이번에도 조로와 상디 둘의 성격은 정반대로 보이네요. 루피는 보이지 않는 하늘섬이나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편입니다. 게다가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되겠다는 큰 꿈이 있고 또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도 없어 웃어넘기기 쉬운 큰 꿈을 하나 더 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N 성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사고를 의미하는 T와 감정을 의미하는 F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해서 알기 쉽죠. 쉽게 말하면 T는 사건을 먼저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편이고 F는 공감에 기초하여 감성으로 먼저 느끼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로는 확실히 T입니다. 밀짚 모자 일당 중 가장 웃음과 눈물이 없는 멤버이고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는 부선장의 포지션이죠. 우소비 해적단을 나갔을 때도 돌아오려면 확실하게 사과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루피가 항로를 제멋대로 바꾸려고 할 때도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막는 쪽이죠. 거꾸로 상디는 F 성향이 있습니다. 루피가 우소백에 내리라고 말하려는 순간 앞뒤 안 가리고 발길질이 먼저 나갔고 푸딩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희망과 사랑이 박살났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또한 어릴 적에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일하게 따뜻한 심장을 가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상디를 T가 좀 섞인 F로 보겠습니다. 이러면 또 전혀 놀랍지 않게도 조로 상디의 성격이 반대로 나왔네요. 루피는 친구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쪽보다는 그냥 즐겁게 소통하고 노는 쪽을 먼저 택하는 편이고 적과 싸울 때도 그 적이 누구냐에 따라 싸우고 싶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니 F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둥은 J와 P입니다. 각각 판단과 인식이라고 번역되는데 J는 인생이나 세상을 제어하려는 타입이고 P는 반대로 변화에 적응하는 걸 우선하는 타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J는 늘 계획을 세우고 그 플랜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계획에 있던 음식점이 닫으면 불쾌해하죠. 반대로 P는 크게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뭐든지 그때 가서 정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계획에 있던 음식점이 닫았다고 하더라도 별 생각 없이 그 옆집에 들어가거나 대충 아무렇게나 때우죠. 이런 의미에서 조로는 P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타입도 아니고 세워봤자 대부분 그냥 베어버리기입니다. 미호크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섬을 나왔지만 그 외에 아무 계획도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어져서 대충 현상금으로 먹고 살았죠. 반대로 상디는 제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당에게 플랜을 지시할 때도 있고 알라바스타 때나 NES 로비에서처럼 일당과 떨어져서 자기만의 템포로 움직이기도 하죠. 또한 그는 명확한 계획이 없더라도 늘 어디로 가야 자신이 가장 도움이 될지 미리 생각하고 움직이는 편입니다. 루피는 어느 쪽일까요?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루피에게 계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에서 내리면 바로 모험 시작이죠. 명백한 P입니다. 이렇게 한번 루피, 조로, 상디의 성격을 분석해봤는데요. 제 분류에 따르면 루피는 ENFP, 조로는 ISTP, 상디는 ENFJ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흥미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조로의 ISTP, 상디의 ENFJ라는 네 글자를 보면 둘은 정확히 정반대의 MBTI를 갖게 되니까요. 이런 게 둘이 싸우는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MBTI가 유행한 이유는 뭘까요? 아, 저 사람과 나는 그냥 성격이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N 성향과 극단적인 S 성향이 만나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N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해야 즐겁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표, 우주나 철학, 인류가 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진짜 의미 있는 대화라고 여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S는 별 관심도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곧바로 그런 현실성 없는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철학이 밥 먹여주나? 라는 반응이 나오기 일쑤겠죠. 둘의 대화가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그냥 서로 S, 쟤는 속물이야, N, 쟤는 망상이 심해 라고 판단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MBTI가 퍼진 뒤로 우리는 아, 쟤랑 나는 MBTI가 달라, 그래서 관심사나 생각 방식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여지가 더 생겼습니다. 쟤도 인간이긴 하구나 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물론 MBTI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재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충분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로와 상디는 맨날 싸웁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죠. 아마 원피스가 끝나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두 사람도 루피라는 선장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피의 P 성향이 만드는 무계획을 제이인 상디의 솔로 플레이가 채워주고 루피의 F 성향이 만드는 감정적 흔들림을 T인 조로의 꼿꼿함이 채워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이 밀짚 모자 일당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들은 성향이 맞아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함께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서로가 친구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등을 맡기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요즘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원피스는 여전히 조금 예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와 다른 사람도 결국 한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격이 다르다고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동료를 배척하면 그 배는 절대 위대한 항로 끝까지 못 간다는 것 말입니다. 조로와 상디가 너무 비슷했다면 루피의 양 날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각자가 다르기에 밀짚 모자 일당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받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다면 여러 상황에 다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조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때로는 상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고 루피도 혼자서는 해적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좀 더 마주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결국 맞은편에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닌 한 사람이니까요.